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줌마 에세이노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박완선님의 한길 사람 속입니다. 한길 사람 속. 남을 비난하거나 소외시킬 때 쓰는 말로 그 사람은 속 다르고 겉 다르다는 말이 있다. 못 듣는 데서나 할 소리지 만약 듣는 데서 직접적으로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뺨 맞기 알맞는 모욕적인 소리다.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가? 좋은 의미로 쓰이는 외유대강이라는 소리만 해도 결국은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유내강이 욕이 되지 않는 것은 속과 겉의 다름이 강하고 부드러움에 있는 것이지 선과 악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속 다르고 겉 다르다는 말은 위선자라는 소리고 의학적인 사람에게도 거의 쓰지 않는다. 겉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언행을 말하고 속은 남이 쉽게 알 수 없는 마음을 말한다. 그런데 과연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중성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인간만의 속성이 아닐까? 속도 한 겹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겹을 가지고 있다. 오죽해야 예로부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일컬어져 왔을까. 아무도 인간이란 심연의 바닥을 본 사람은 없다. 속 다르고 겉 다르다는 말보다도 더 지독한 말로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다. 멀쩡하게 인두겁을 쓰고 속으로는 짐승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짐승이 들으면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짐승이 무슨 수로 인간이 수시로 품는 악하고 독하고 교활한 마음을 흉내라도 낼 것인가. 인간의 인간다움은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동하는 나쁜 마음을 반성하고 다스리고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샘물처럼 곱고 착한 마음만 우러나기를 바라는 소망과 이상을 갖는 데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만 있는 종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사랑인 것만 봐도 인간에겐 사랑과 반대되는 정서가 훨씬 더 강하다는 증거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수가 역시 사회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인생을 산 부친을 살해한 사건은 당시의 충격에 비해서 우리 마음에서 너무 쉽게 흐지부지 돼가는 것 같다. 나 역시 그 사건은 떠올리는 것조차 혐오스러워 생각 안 하기로 하고 있지만 그때 지겨웠던 느낌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을 보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하나마나한 소리를 또 하는구나 싶어 울컥 짜증스러웠다. 저명 인사뿐 아니라 카메라에 붙들린 보통 사람들조차도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소리만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식의 강한 부정의 소리였다. 그 일은 가상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봤댔자 지워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은 나한테 누가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들이댄다고 해도 그 정도의 말주변밖에 없을 것 같아서 더욱 그 말이 지겨웠는지도 모른다. 이미 일어났을 뿐 아니라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실은 종종 있어 왔다면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살인 중에도 존속이나 동기간 등 피부치간의 살상을
특히 치를 떨고 혐오하는 것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일이건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형제간에서 일어났다. 물론 인덕과 재력을 갖춘 나무랄 데 없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 거기 상응하는 성공까지 한 아들이 그런 짓을 한 예는 처음일지도 모른다. 그 사건에 견딜 수 없는 혐오스러움은 정신질환이나 불우한 환경, 무지몽매 따위 단골로 둘러댈 수 있는 만만한 핑계가 없다는 데 있었다. 우리 사회는 중산층 의식이 가장 광범위한 사회라고 한다. 못살고 소외된 계층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반듯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는 자기도 모르게 동료 의식을 갖게 된다. 엄연히 일어난 일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처리하려는 우리의 강한 부정은 황폐한 정신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의 조짐을 내 안에, 내 가족 안에서만은 덮어두려는 절박한 위기의식의 발로일지도 모른다. 있을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나쁜 또 하나의 이유는 범죄자의 심리와의 유사성 때문이다. 범죄자는 나무랄 데 없는 가정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교수인데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는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리라는 완전 범죄의 꿈을 꾸었을 것이다. 전문가의 진단 또한 이구동성으로 금전 만능의 풍조를 표적으로 삼았고 그가 열심히 연구하고 모방했다는 서양 범죄가 백발백중 돈 때문이니 아마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의 원인을 다 돈으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극단적인 금전 만능의 사고일지도 모른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에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허다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 같은 범죄의 원인 중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줄 안다. 살인은 살의의 절정이요 폭발점이다. 그리고 살인은 증오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는 스스로 가볍다고 느끼는 예사로운 증오 끝에도 그 사람만 없었으면 하고 증오의 대상이 사라진 후의 상쾌감을 속으로 즐기는 수가 종종 있다. 없기를 바라는 것은 살의와 다를 것이 없다. 육친간에도 증오가 없으란 법이 없다. 다만 내 식구끼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상의 명제 때문에 살인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죄의식 때문에 억압돼 있을 뿐 미움이 있는 이상 살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것보다는 해소하거나 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적인 정서일수록 더하다. 친구 간에도 그게 잘 되는 친구가 있고 도무지 안 되는 친구가 있다. 가족 간에도 서로 의식하거나 격식 차리지 않고 그게 잘 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하도 완벽하여 그럴 필요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이에 부정적인 정서를 키우며 사는 집안도 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의존적인 자녀에겐 피도 눈물도 없는 위선자로 보일 수도 있다. 가깝기 때문에 남이 보이는 게 안 보이기도 하고 남이 못 보는 게 보이기도 하는 게 식구끼리다. 벌써 몇 년 전에 들은 얘긴데도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다. 집안에서 홀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교회를 통한 자원봉사에도 헌신적인 며느리가 있었다. 그 여자가 봉사를 나가는 곳은 양로원이었다. 그 여자는 특히 노인네들을 목욕시키고 벗어놓은 옷을 세탁하는 굳은 일에 힘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손길이 정성스럽고 부드러워서 노인들이 좋아하고 그 여자와 한 팀이 된 자매님들의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모았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밖에서 그렇게 남의 노인한테 지극정성인 네가 집에서 빨래를 할 때는 시아버지 옷만은 마치 더러운 오물처럼 집게로 따로 집어서 세탁기에 넣는 것을 누가 봤다는 것이었다. 구질구질한 시아버지도 아니고 학식과 인격을 겸비한 노신사여서 며느리도 겉으로는 거기 합당한 공경을 깍듯이 하고 있어 효부인 줄 알았더니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야말로 인면수심이 탄로난 것처럼 너도 나도 진저리를 쳤다. 자원봉사가 가증스러운 가짜의 판결을 받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너그럽게 먹는다면 시아버지의 속옷도 만지기 싫은 야박한 마음이나 불우한 노인의 빨래를 해주고 목욕을 시키는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박의 정신이나 다 꾸밈없는 그 여자의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아버지를 속으로 싫어하면서도 겉으로 공경할 수밖에 없는 억압된 심성이 그분의 옷을 집기로 짚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중성에 대한 죄의식이 자원봉사라는 속죄행위로 나타난 게 아닐까. 죄의식을 은폐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해소하는 그 여자가 현명한 것이지 아무도 욕할 권리는 없다. 세상에는 가족한테도 무관심하고 박의 정신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식구끼리 죽이고 싶도록 또는 그의 거라면 옷조차 만지기 싫을 정도로 서로 미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도 서로 주고받는 억압과 갈등이 조금도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는가. 각기 제 나름의 방법으로 그때그때 갈등을 사귀면서 살게 돼 있을 뿐이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정에 그런 양면성이 없다면 그건 정도 아니다. 내가 그 정도라도 그 여자를 편들 수 있었던 것은 실은 내 자신의 유사한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분이셨고 나 또한 정성껏 그분을 모셔서 친척 간에 사이좋은 고부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건 시어머니의 몸을 만지는 일이 죽기보다 싫은 거였다. 고부간에 몸을 만질 일이 뭐 있을까 싶지만 손가락 하나라도 다친 데가 있으면 그게 유난히 잘 걸치적대듯 그게 병적으로 싫으니까 그럴 일도 의외로 자주 왔다. 여름에 등물을 해달라는 것, 여기저기 긁어달라는 것, 허리나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것도 싫었지만 등에 종기가 난 것을 하루 몇 번씩 보이고 싶어하는 것을 참기가 어려웠다. 아마 안 보는 데서 찡그리고 눈을 흘기고 했을 것이다. 겉으로는 여간 깔끔한 분이 아니었는데 그런 면이 있었고 나 또한 상냥하고 공손한 척했지만 그렇게 차가운 데가 있었다. 그분은 말년에 노망이 심하셔서 내가 온몸을 주무르지 않으면 도저히 돌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그때 비로소 친척이나 식구들한테 그분 흉도 실컷 보고 그분한테 직접 하고 싶은 소리를 마음껏 했다. 그럴 수 있게 되고부터 그분을 만지는 일이 조금도 싫지가 않았다. 사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인간에 대한 연민이 그분을 돌보는 내 손길을 부드럽게 했다. 아마도 임의로 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차가운 마음을 속죄하고 싶기도 했을 것이다. 그분 밑에서 26년간 시집살이를 했는데 그분이 노망든 마지막 6년간이 가장 화해로운 동안이었다.
앞서 말한 며느리도 훗날 시아버지가 현재보다 덜 점잖고 경제력도 떨어져 별 수 없이 의존적이 된다면 그의 옷을 집게로 찝는 일도 저절로 치유될 것 같다. 여성이 하는 얘기지만 같은 가족이라도 친정보다는 시집 식구와의 갈등이 더 심각하다. 시집 중에도 재산도 웬만큼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도 확실하여 어디 내놓아도 꿀릴 것 없는 소위 명문가에서 며느리에게 가하는 압박과 긴장은 그 강도가 훨씬 더 심하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된다. 당당함은 교만과 횡포가 될 수 있고 자신만만한 긍지는 무리한 길들이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성 속에는 길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길들여지느니 망가지려는 부분도 있고 평생 불변하는 부분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 속에 길들여질 수 없는 부분을 가장 소중하게 아낄 수도 있다. 아랫사람이니까 내 마음에 맞게 길들여야 한다는 생각처럼 위험한 윗사람의 교만은 없을 것이다. 그럴 때 그 윗사람이 피부치이건 의리의 관계건 아랫사람에겐 언제고 벗어나기를 꿈꾸는 악몽에 불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꿀릴 것 없이 잘난 부모가 평범한 부모보다 자식에게 더욱더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선택해서 가족이 된 시집의 경우나 선택에 여지없이 태어난 가족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다. 명문가일수록 명망이나 재력을 자식대에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 욕심이 바로 자식을 그런 인재로 키우려는 길들이기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의 요구 조건에 못 미칠 때 순종적인 자식일수록 자신을 꾸미게 된다.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놓이는 곳이 되려면 우선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어야 된다. 학교나 사회에서 개인에게 강요하는 요구 조건이 날로 가혹해질수록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가정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교훈, 사훈, 기타 수많은 구호에 시달리다가 들어온 집안에 가훈까지 걸려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있어야 할 것은 정수리를 내리누르는 구호가 아니라 소박하고 따뜻하고 검소한 분위기다. 부모가 가정에서까지 사회적 지위로 당당하려 들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베품과 배려로 존경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